这部的高安，你好，我在三星公司工作，我叫金志훈.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저희 GDC가 3개국에 거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 베트남, 중국. 그래서 다른 국가 말로 인사말 잠깐 드렸고요. 시작하기 전에 개그맨 박명수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명언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거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하면은 사실은 조금 고정관념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냉정하고 차갑고 아주 그냥 무거운 제조업 업체다. 그렇지만은 저희 GDC는 제가 오늘 입은 이 자켓처럼 굉장히 젊고 열정적이고 밝게 고객을 대응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순서 말씀드리면은 IT 서비스 옵쇼를 왜 전환해야 되는지 아마 궁금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SS가 지난 10년 동안 GDC를 어떻게 구축, 운영해 왔는지, 그리고 거기서 얻은 노하우, 운영 체계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SDS GDC가 서비스 오퍼링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메뉴판과 주문 방법을 설명드리고 인사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켓 트렌드와 이제 페인 포인트인데 코비드 19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우선은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가 되면서 IT 개발자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일들을 조금 외면하고 시장에 이제 IT 인력 구하기가 어렵죠. 한편 DX나 AX 가속화는 계속 되다 보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 IT 인력들의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아웃소싱을 쓰실 수도 있고, 아웃소싱 쓰시다 보니까 보안이나 품질에 또 저하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실 거예요. 한편으로는 코비드 19 때문에 이미 우리는 원격 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 체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현재 이 자리에 오신 CIO와 IT 리더분들 고민이 무엇이냐 저희가 좀 고민을 했더니 사람 뽑을 때 가장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우수 역량을 갖춘 사람이 없더라. 예, 풀은 많은데.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다. 전체 업계 임금 상승률이 요즘에는 한 3에서 5%인데 IT는 최근 3년 동안 8% 수준. 그리고 아웃소싱 업체 통해서 정보 보안, 침해 사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미 우리는 사실 뭐 대부분 리더시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나 이제 부하 직원분들, 젊은 분들은 원격 근무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어차피 사무실에 안 계세요. 이거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IT 서비스도 이제 옵쇼 전환이 대안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만 글로벌 IT 서비스 역량을 구하실 때 반드시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퀀티티, 연령과 규모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퀄리티, 동등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국내 인력과,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일하는 방식이 체계적인가, 이걸 보셔야 되고, 그래서 GDC는 단순히 그냥 사람을 저렴하게 바꿔 쓰는 게 아니라 안정된 인력 운영, 역량 개발, 그리고 운영 체계가 핵심입니다. 다만 여전히 GDC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평생 만나보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많다고 하는데 인력이 정말 검증됐을까? 그리고 유통 서비스는 2436으로 이런 대민 서비스, B2C 서비스가 많은데 긴급 대응이 될까? 그리고 개인 민감 정보 취급하는데 이슈가 정말 없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GDC는 목적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GDC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을 말씀드리면 결국엔 비용 절감. 지난주에 저희가 제조업 세미나 할 때 제조업은 IT가 굉장히 투자라고 보시더라고요. 전체 시스템, MES, SCM 이런 거가 연결이 돼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유통 서비스는 마케팅이 핵심이고 오히려 이제 IT는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이 우선이 돼야 되고 가성비가 핵심입니다. 아마 자동차에 좀 비유를 하면은 기존에 타시던 오래된 그렇지만 중후한 세단, 안정감이나 안락감을 저희가 100% 만족은 솔직히 못 시켜드립니다. 그렇지만 작고 빠르고 저렴한 소형차로 바꾸시고 거기서 절감한 비용을 새로운 신기술 적용한 IT 투자로 돌려 쓰시고 거기서 시스템이 뭔가 새로 개발되면 그걸 다시 SDS GDC한테 또 넘겨주시고 이렇게 좀 선순환 구조로 하시도록 미리 제언을 좀 드립니다. SDS GDC 우선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은 10년 이상 된 다양한 업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운영 수준,
그리고 타협할 수 없는 보안과 품질을 제공합니다. 일단 저희는 감히 국내 IT 서비스 업체 중에서는 최다 거점 인도, 베트남, 중국 그리고 최대 규모 약 3,400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뭐 저도 신문 기사 보니까 국내 이런 SI 하는 SDS 같은 업체들도 아마 대부분 베트남 중심으로 자체 GDC를 설립을 해서 이제 양성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규모로 보면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연수도 10년, 저희가 13년에 중국 서안을 시작해서 이제 10년이 넘었거든요. 사실 10년이면은 중고교 6년, 대학교 4년까지 해서 이제는 딱 졸업하고 제대로 일하는 준비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뭐 삼성그룹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양한 업종, 전기, 전자, 유통, 서비스, 금융까지 에서의 시스템 운영 경험, 구축 경험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SDS 사내 시스템을 먼저 빅뱅 방식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약 92개 시스템, ERP에 FI, CO 모듈까지 포함해서 운영자만 국내 200명이 있었는데 이것을 1년 동안 3단계로 나눠서 이관을 했고 하기 전에 첫 번째로 정리를 했습니다. 92개를 통폐합을 해서 77개로 줄였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넘겼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그래프가 처음에 가장 왼쪽에 68명, 국내 운영자가 68명이었다가 중간에 이제 GDC로 넘기면서 현지에 사람을 뽑으면 잠시 늘어났다가 오른쪽에 다시 현지에 70명으로만 남아서 인력 수는 이관 전후로 거의 비슷한데 이제 인건비가 더 낮아졌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4년 동안 TCO 절감을 측정해봤더니 평균 30%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최적화가 동시에 들어간 거죠. 여기서 저희가 얻은 레슨즈 런드는 오른쪽에 운영 이관 5단계를 정립을 했습니다. 시스템 오너와 협의를 해야 하고 사전 준비를 하고 지시 기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에 사람이 하던 것을 이제 넘겨주는 거. 그다음에 공동 운영을 하다가 마지막에 GDC가 단독 운영으로 전환하는. 근데 저희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아래 네 가지 보시면은 처음 하다 보니까 서안에 IT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하고 산학 협력을 해서 졸업한 친구들 바로 뽑아서 저희가 양성을 하고 뽑아서 키웠더니 또 몸값이 올라가니까 이탈하니까 리텐션 저희만의 리텐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기존에는 SDS도 제가 하나의 시스템 제 동료가 다른 B 시스템을 하다가 이제는 쉐어드로 다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5개 시스템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퇴사를 해도 일단 즉시 백업이 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DC에도 전담 품질 팀을 신설을 했고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 관계사도 저희가 이제 이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운영, 제일기획의 게이트 3.0이라는 전사 마케팅 관리 시스템인데 캠페인 계획, 실행, 리소스 관리하고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내 해외에만 64개 거점이 있고 운영자만 액티브 사용자만 약 7,800명 정도고 동일하게 업무 난이도가 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순차적으로 3단계에 걸쳐서 이관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얻은 노하우는 사실 기존에는 워낙 오래된 숙련된 인력들이 알아서 잘 시스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노하우가 사람 머릿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넘겨주면서 암묵지적인 것을 지식자산화로 해서 사람이 갖고 있던 어셋을 회사의 어셋으로 옮겼고 R&R도 한국에선 사실은 이제 선후배 개념이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고 하는데 GDC랑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무슨 일을 할지 명확하게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리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인프라도 저희가 사실 넘겼어요. 인프라는 좀 의아하실 거예요. 인프라를 어떻게 넘기지? 굳이 왜? 저희가 시도를 했고 브리티웍스라는 저희 이제 삼성 그룹웨어가 약 OS랑 DB만 3천여 대 규모였고 이것을 3년 전에 이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닉스 장비를 X86을 다 전환을 했고 X86을 다시 OS 운영과 하드웨어 운영으로 나눠서 OS 운영을 GDC로 넘겼습니다. 하드웨어는 이제 한국의 데이터 센터에 저희 인력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베트남, 인도 이런데 인프라 운영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단순 오퍼레이터, 모니터링만 했는데 저희가 이제 리눅스, 윈도우즈 아키텍처를 교육을 시켜서 OS 운영자로 직접 양성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운데 아래 좀 표를 좀 보시면은 21년도에는 인당 OS를 60대를 운영하다가 지금 24년에는 인당 145대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이제 인프라 운영 생산성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운영도 GDC를 가능하다. 예,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사례는 정유화학 회사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사례고 3단계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GDC 전환 컨설팅 한번 받으셨고 받으신 이후에 그 회사의 전체 IT 자원 프로세스를 하시기 위해서 IT 자원 포탈을 SI로 구축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4월 1일자부터 지금 3주 됐는데 시스템 운영을 이관을 지금 착수를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보시면은 고객 피드백입니다. CIO 피드백인데 삼성의 운영 수준을 가성비 있게 적용하게 돼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SI 개발도 써보니 국내 인력과 사실 큰 기대 안 했는데 개발 역량 자체는 동등하더라. 차이가 없더라. 마지막으로 운영도 체계적인 운영 경험, 숙련된 노하우, 그러니까 웰 트레인드 된 거죠. 기대 이상이다. 예. 그래서 너무나 이제 피드백이 좋으시고 무엇보다도 핵심은 사람이 잘났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을 잘 키웠다라기보다는 SDS의 어떤 프로세스, 운영 지원 시스템, 그 다음에 방법론이 이제 하나가 돼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위에서 잘 훈련받은 인력들이 일을 하니까 그게 이제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아래에 뭐 전환 방법론, 저희 프로젝트 뷰라는 저희만의 SI 이제 공정관리 툴, 그다음에 운영 지원 시스템, 뭐 모니터링 툴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융권도 저희가 작년에 금융은 사실 규제가 많아요. 예, 망분리도 해야 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융 고객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인건비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고 금융은 또 이제 그 들어가는 개발 언어들이 굉장히 오래된 노후화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연락이 오셔갖고 저희 베트남 활용해서 SI로 한 3-4개의 이제 시스템과 간단한 앱을 개발했고 하단에 보시면은 고객 피드백, 애티튜드 너무 좋아. 불분명한 요구 사항도 먼저 적극적으로 질문하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식으로 일하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 일본은 그 요구사항 정의서와 프로그램 사양서를 아주 문서를 지칠 정도로 자세하게 써서 이제 넘겨주는데 한국은 저희는 스피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컨셉 잡으면 바로 던지고 만들면서 애자일하게 이제 해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니까 너무 소통이 좋았고 출퇴근 점심시간도 한국에 맞춰줘서 고마웠다. 그리고 보안 사무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VDI 사용하고 하니까 정보 유출 이슈 전혀 없었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노하우를 얻었냐면은 소통과 협업은 고객 맞춤형으로 서비스 제공을 해드립니다. 업무 소통은 고객 담당자께서는 국내에 GDC 컨설턴트 저희 한국 사람 SDS 코리아의 정규 인력과 소통을 하시면 되고요. 근무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사의 근무 시간 한국 휴일에 맞춰서 저희가 협의해서 업무를 진행 가능합니다. 왼쪽에 표를 보시면은 가운데 GDC 컨설턴트가 있고 한 칸 오른쪽 박스로 넘어가면 BSE라고 브릿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GDC에 있습니다. 그래서 GDC 컨설턴트는 GDC를 설립, 양성, 품질 관리해온 전문가이고 저 BSE는 한국어에 능통한 기술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입니다. 잠시 연결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직접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 BSE를 한국어 공인 한국어 자격증 토픽이라고 있는데 6급이 최고 등급인데 그 보유자 저희가 한 150여 명 갖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네, 미프로님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고 어떤 일 하시든지 말씀 주십시오. 네, xin chào, rất vui được gặp các bạn. 안녕하십니까. 하노이 대학교 한국어과를 졸업한 nguyễn kiều my 입니다. 현재 제2계획 해외 시스템 운영 업무 맡고 있고 브릿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겸 PM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엔지니어로서는 통 번역 그리고 한국 고객과 글로벌 고객 응대 그리고 본사와 현업 간의 원활한 소통을 책임지고 있고 PM으로서는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 문제 없도록
업무량 조절, 일정 관리, 그리고 각종 지표 모니터링하고 보고를 통해 이슈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너무 똑부러지게 잘하십니다. 잠깐 보신 화면에 통번역돼서 한국어로 이제 자막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기 전에 삼성 입사해서 일하면서 어려웠던 점,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BSC 업무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기술적인 내용과 비즈니스적인 요청 사항은 동시에 이해하고 양쪽 언어의 차이는 감안해서 조율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하고 기술팀 간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중간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 가지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일단 저희는 스스로 IT 용어하고 프로세스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고, 지식 자산화 활동이라든지 그런 거는 통해서 IT에 대해서 지식도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교육 과정이나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덕분에 기술적인 이해도가 높아졌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안전적으로 조율하고 고객하고 본사의 신뢰도 얻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어로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xin chào, hẹn gặp lại. 네,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박수 좀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전환 중.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GDC 업무하면서 처음 만나 뵀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그 한국어의 맥락이나 뉘앙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결국엔 발음의 차이지 이게 일하는 방식이 똑같구나. 그리고 어떤 저런 열정적인 태도, 그런 부분들이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보셨다시피 왼쪽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메신저로 일할 때 다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일하다 보면은 야, 우리 둘만 하면 안 되겠다. 유관부서 초대라고 해서 영상 미팅으로 방금 보셨던 초대해서 프로그램 사양서 보면서 자막이 번역이 되면서 혹시라도 오역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실제로 SDS에서 GDC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쉬어 가시는데 웃지 못할 해프닝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가운데 보시면은 영어 발음이 SSO는 베트남에서 에데도, 그다음에 HTML을 핫데모로 왜 그렇게 발음하시는지 저희도 몰랐어요. 그냥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인데 이것을 이제 정리를 안 해두면은 실제 실무 레벨에서는 굉장한 그 소통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조차도 저희가 이디엄을 다 정리를 했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지식 자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은 뭐 저희가 완벽하게 컨트롤합니다. 개발과 운영 각 5단계별로 저희 SDS 코리아의 이제 독립된 그 권한을 가진 품질 부서에서 암행어사처럼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랜덤하게 각 단계마다 추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은 분석 설계와 통합 테스트, 운영에서는 사전 준비, 지식 이전, 공동 운영별로 매 단계별로 점검을 해서 고객 서비스에 이상이 없도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뷰라는 SI 공정관리 툴 통해서 저희도 이제 일정에 정해져 있는 어떤 로드맵 관리와 실제 각 팀원들이 수행해야 될 일감들을 다 묶어서 한눈에 이제 진행 관리도 되고 뭐 SDS 사내 시스템 이메일이나 이런 대시보드와도 연결이 돼서 자유롭게 소통하도록 결국은 정보 공유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은 뭐 원칙을 절대 어기지 않고 예외가 없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기준으로 최고 등급의 보안 기준 적용하고 있고 뭐 삼성 반도체, 무선, 공장에 들어가는 그 보안 등급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보안, IT 보안, 물리 보안별로 상시 점검과 망분리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 GDC에 보안 주지원을 별도로 파견을 해놨어요. 보안은 사람을 그래도 보내두자. 2번, 3번 점검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통 서비스는 특히나 B2C다 보니까 개인정보, 민감정보 관리에 좀 예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왼쪽에 개인 민감정보는 DPA랑 NDA를 모든 이런 프로젝트, 운영 과제마다 저희가 다 체결을 해서 개인들이 다 사인해서 법적으로 보호되고요. 오른쪽에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관리하는데
그 개인 정보를 다루는 운영자들은 서버 접속할 때 그 전용 VDI로만 접속을 해서 아예 그 정보 유출되는 경로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B2C 서비스가 24시간 돌아가시니까 이게 새벽에 취약한 심야 시간에 뭔가 장애가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보시면은 최대 30분 이내에 리스크를 빨리 감지하고 조치는 1시간 이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도, 베트남,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세 개를 이제 같이 돌리면 사실 저희도 24시간 계속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저희 메뉴판을 좀 말씀드리면은 GDC 업체 어차피 쓰실 거라면 세 가지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적기 투입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안정적인가, 프로세스가 잘 관리되어 있는가, 그리고 누구와 계약하는가. 누구라는 걸 결국 품질 보증을 누가 해주고 나는 누구하고 소통하는가입니다. 역량은 SDS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3개국에 3,400명을 보유하고 있고 베트남이 일단 규모는 제일 커요. 1,600명 정도고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으로 젊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삼성 관계사의 시스템 운영을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력은 저희가 CMC라는 현지 2위 IT 회사와도 MOU를 맺어서 자원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장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숙련된 노하우, 특히나 ERP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는 영어권 국가의 IT 운영을 하고 있고 글로벌 서비스, IT 서비스 출신의 리더급들 저희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도는 워낙 훌륭한 인재들이 많고 뭐 월데이나 세일즈포스나 이런 시스템들의 전문 인력들이 많아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 거점별로 차별화된 전문 역량을 섞어서도 쓰실 수가 있어요. 가운데 보시면 베트남은 범용 개발자, 인프라 운영자가 강점이고 중국은 SAP 아바, 그리고 인도는 아까 보셨던 어도비나 SFDC나 O9 같은 인력들이 많고 아래 보시면은 최근에 저희 SDS 싱가포르 법인에서 삼성전자의 이제 거래선 관리 시스템을 MSA 구조로 전환하는 구축을 했는데 베트남의 개발자 그리고 SSK와 싱가포르의 PMO 그리고 아키텍트는 인도를 섞어서 원격으로 개발을 했고 이게 성공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거래선 관리 시스템이 막 그 플래그십 나오면은 뭐 마케팅도 해야 되고 굉장히 예민하고 고객도 손을 잘 안 대려고 했는데 MSA로 가야 더 빨라지고 반응 속도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협의를 했고 고객이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메뉴판은 SDS 올인원 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실제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컨설팅, SI 구축, 운영까지 다 제공 가능합니다. 특히나 가운데 MSA 전환 방금 말씀드렸던 앱 현대화라든지 AI 보안이 AI 에이전트가 구현되는 것까지도 저희가 서비스를 최근에 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인프라 운영 쪽은 삼성 예를 들면 전자 같은 경우가 워낙 뭐 예산도 풍부하고 IT 장비에 대해서 투자를 과감하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SDS가 다양한 하드웨어 장비에 대해서 운영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운영에 대해서도 믿고 맡기셔도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문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예시입니다. 고객께서 GDC 어떻게 써야 돼요? 라고 저희 GDC 컨설턴트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상담을 좀 해드리고 세일즈 연결을 시켜드리면 이제 비용도 문의하고 그때부터 소통을 저희 세일즈 영업과 하시면 되는데 이후에 운영을 넘길 거냐 아니면 SI를 쓸 거냐를 이제 나누시고 그게 이제 과업 범위나 이런 게 끝나고 난 이후에 계약 체결을 하시고 진행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운영을 넘겼을 때 고객은 이제 IT 계획 수립하고 정보와 예산 관리하고 SDS 코리아는 이제 서비스 수준 관리하고 긴급 대응 중심으로 하고 실질적인 SR 처리나 변경 관리 그다음에 릴리즈 배포 관리 등은 GDC에서 하는 사실 이 구조가 기존에 이제 고객에 계시는 이제 IT 리더분들은 그 자원을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서 파일을 더 키우는 데 집중하시도록 나머지 소 키우는 업무는 SDS한테 다 맡기시라라고 제안 드립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 플랫폼은 저보다 여기 오신 분들이 더 전문가이실 텐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은 각 GDC의 자원을 그냥 수요 공급 매칭해서 인력 공급하는 마켓플레이스 사업자, 그리고 오른쪽은
여러 개의 GDC 자원을 통합을 해서 가격과 품질을 통제해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저는 SDS는 오른쪽의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빨간색 닷인데요. 플랫폼 업자와 공급자 간의 계약 관계가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자원이 공급되는 게 안 끊기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된 가격과 품질이 중요한데 SDS GDC 플랫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방금 보셨던 빨간색 부분, 저희가 본사에서 베트남과 인도, 중국에 직접 투자 양성해서 GDC 인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계약 관계가 뭐 깨지거나 이 남이 될 리스크가 제로인 거죠. 다 이게 동일한 SDS 정규 인력들이고요. 가운데 플랫폼으로 넘어오시면 어쨌든 다양한 자원을 통합해서 품질 그리고 일하는 체계, 그다음에 역량을 표준화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왼쪽에 지금 보시면 약 10개의 고객들이 이미 GDC를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저희 하고 계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견해가 좀 있으니까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객관적인 비교는 아닙니다. 저희 SDS와 최근에 이제 GDC를 활용해 또 사업을 하시는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은 가장 오른쪽에 해외 로컬 업체들이 이제 국내에 직접 진출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예를 들면 베트남의 회사라고 치면은 그 회사는 거점이 하나겠죠, 베트남. 그리고 거래하시게 되면 직구하시는 거예요. 직구. 그리고 SI는 할 수 있으나 그분들이 국내 시스템 운영 경험은 없다. 왜냐? 이제 진출했으니까. 그리고 가운데 국내 SI 회사가 로컬 해외의 업체와 제휴를 맺어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거점은 하나겠죠. 그리고 가운데는 방금 말씀드렸던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다. 그리고 이거는 병행 수입이다. SI 구축은 되고 품질 보증까지는 아마 될 겁니다. SI 업체가. SDS는 그에 반해서 3개국 거점이 있고 저희가 직접 투자한 정규 인력들이고 품질 보증도 되고 국내 한국 회사들의 시스템 그다음에 운영 경험까지도 모두 갖고 있다라고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SDS 강점은 운영 안정성 그리고 개발 다양성입니다. 조금 더 이제 오후 너무 늦은 시간 돼서 조금 제가 비유를 좀 많이 할게요. 설명드리면은 왼쪽은 프랑스 장인이 만든 아주 비싼 정식 수입한 가방 500만 원짜리 국내에서 AS 됩니다. 가장 오른쪽은 300만 원 거의 반값인데 병행 수입 또는 직구했고 이게 페이크인지 오리지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내에서 AS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불안하시죠. 가운데 프랑스 장인한테 배운 베트남 장인이 만든 그래서 정식 수입한 가방 330만 원 국내 AS도 됩니다. 과연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물하신다고 하면 품질 보증서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협상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좀 비유를 드릴게요. 골프 보통 좋아하시는데 보통 시작할 때 왼쪽에 목표 수준 너무 멋있습니다. 로리 맥길로이 최근에 우승도 했고 시작을 하시는데 딱 시작하려고 하면 이제 뭐부터 하시냐? 드라이버 보고 옷 사고 그린피 비싸니까 예산하고 돈부터 막 쓰다 보면 이제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레슨은 유튜브 자기 전에 유튜브로 계속 하세요. 연습 안 가시고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다 보면 되겠지 라고 하다 보면은 스윙폼이 이제 이렇게 되십니다. 절대 못 고칩니다. 3년 후에. 시스템 레거시 운영 구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GDC 쓰실 때 처음에 원포인트 레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SDS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GDC 전환 컨설팅이라는 걸 해드리는데 원래는 3개월짜리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IT 전체 운영 체계, 자산 현황, 현업과의 일하는 방식, IT 부서 현업의 소통 방식부터 해서 현업의 VOC까지 전체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최적화 혁신해 나갈지를 3개월 동안 하는데 1, 2주짜리 이제 무료 약식 진단도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게 이제 원포인트 레슨이고요. 이 부분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서 방문하고 같이 협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을 받았을 때 사례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기존의 SDS도 피라미드가 역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15년 차 이상 7분, 8년 차 이하는 1명,
신입사원 뽑지도 않고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GDC를 활용해서 결국엔 저희가 피라미드 쉬프트를 했고요. 그러면은 기존에 숙련된 분들은 어디로 가셨냐? 더 고부가 가치 업무 수행, 아까 말씀드린 파일을 키우는 쪽으로 저희가 재배치해서 사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런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고 오른쪽에 고객 입장에서 아웃소싱 업체를 여러 개를 쓰고 계시면은 이게 관리가 사실 힘드세요. 예, 운영 체계나 인터페이스나 다 다르고 결국엔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들어갈 겁니다. 저희 SDS GDC 쓰시면서 하나로 통일하고 생산성도 개선하고 최적화하는 정성적인 부분까지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SDS GDC는 GDC의 풍부한 인적 자원 그리고 SDS 코리아의 프로세스 방법론이라는 체계를 잘 섞어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황금 비율은 도대체 얼마냐? 시스템 운영은 2대8, SI 구축은 4대6입니다. 저 4대6 SI 구축은 글로벌 어센추어 회사에서도 단연간 거기는 GDC 쓴 지 한 30년이 됐으니까 그동안의 노하우라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조사한 바고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섞어서 잘 쓰셔야 최고의 가성비를 보실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GDC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고객한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고 삼행시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For customer, 기꺼이 저희가 딜라이트 기쁨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고객의 그로스를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